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매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을 눌러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네, 바로 진행할게요. 자, 우리가 제가 고점 매도 기준선을 공유를 드렸어요. 자, 설정을 해보신 분들 1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을 해보셨다. 1번을 눌러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왜 이게 고점 매도고, 여기서 왜 원리대로 고점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부터 먼저 설명이 들어가겠죠. 자, 이거는 이제 이격도입니다. 이격도의 값에서 130을 넘어섰을 때 기준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준선으로 나오는데 이걸 좀 잘 보이게 해서 지금 수식을 한번 변형을 한번 시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했던 이격도 매도 타점, 여기서 보면 수식 1번에 자, 이렇게 수식이 되어 있고 라인 설정을 이 점 원으로 표시했죠. 원으로 표시했는데 이거를 수식 2번에서 이 수식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수식 2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수식 이름을 1번, 2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수식 2번에 이거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서 붙여넣게 되겠죠. 수식 2번에. 그럼 수식 검증을 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표 조건 설정 그대로고요. 여기서 이제 바꿔줄게 보면 1번은 원 그대로 해놓고 이 부분을 황금색으로 바꿔요. 아니면 이 노란색으로 바꿉니다. 색상을 노란색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2번에 들어가서 이걸 실선으로 놔두고 파란색으로 하고요. 자, 이거를 뭐 5포인트나 4포인트로 하고요. 1번은 원 모양으로 해서 3포인트로 맞추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전쟁 수직 검증에서 이상이 없었으니까 이걸 저장을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된다. 1번.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이제 설정해서 왜냐면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1, 2번으로 해서 그대로 했는데 하나는 점선, 하나는 원으로 표시했죠. 요게 잘 보이지가 않네요. 그러면은 요거를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을 실선으로 바꿀게요. 원이 아니라 실선으로 바꾸고 색상을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아서. 그 다음에 4포인트로 하고요. 2번을 원으로 교체하겠습니다. 2번을 원으로 교체하고 3포인트로 맞추고 색상을 노란색으로 바꾸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자, 여기 보면은 미세하게 원으로 이 표시된 게 보여요. 그럼 실선과 원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으로 좀 표시가 되거든요. 요거를 좀 크게 다룰 필요가 있겠네. 그러면 실선을 5포인트로 맞추고 원을 4포인트로 맞추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잘 보이죠. 자, 이렇게 같은 수식인데 라인 설정을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격도에 130가 오버 됐을 때 나오는 기준선으로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왜 고점 매도가 돼야 되느냐? 먼저 설명드리는데, 자, 이격도 지표가 필요합니다. 이격도 지표. 자, 이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이격도에서 21선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격도 지표. 이격도의 지표는 뭐냐? 바로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이격 차이를 보는 보조지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다가 이제 이동평균 21선을 적용할게요. 21선만 보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21선은 제가 뭐라고 했죠? 21선은 명칭이 뭡니까? 이동평균선의 21선은 세력의 행동선이라고 했죠. 자, 가장 활동성이 큰 이동평균선이 세력 행동선입니다. 여기 가격 이동평균선 21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격도가 지금 20일입니다. 여러 가지의 이제 이격도 지표가 있는데, 이동평균 값이 여러 가지가 있죠. 5일선, 21선, 61선, 120선 있고,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동평균선이 정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원리를 해석하는 건 뭐냐면, 바로 세력의 행동선, 이동평균선 21선입니다. 21선인데, 이격도라는 보조지표는 바로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이격 차이를 보는 보조지표예요. 이격도 보조지표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 이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격도 보조지표는 100의 기준값을 갖고 있어요. 100의 기준값을 갖고 있는데, 이 100의 기준값은 뭐냐면, 이 이격도 지표가, 이격도 선이 100의 기준선을 돌파하면, 그러면서 100의 기준선 이상이 있으면 주가는 100% 21선의 위에 있는 거야. 100% 21선의 위에 있다. 그러면 100의 기준선 아래에 있으면, 이격도 선이 100의 기준선 아래에 있으면 이 퍼센트 값만큼 이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0의 기준선을 돌파해서 105 이상이 있다. 그러면 105 이상이 있다는 것은 이격 차이가 이동평균과 주가는 5%, 만약에 이격선이 110 이상에 있다. 그러면 이동평균과 주가의 이격 차이는 10%. 115다. 그러면 이격 차이는 15%. 120이다. 그러면 20%. 125다. 그러면 25%의 이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격 차이가 뭐다? 이동평균과 주가의 이격 차이. 간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간극이에요. 그러면 100의 기준선을 두고 100 이상이면 주가가 이동평균선에 올라탔다는 100%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 올라탄 것을 이 이격도 기준선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격선이 20일이라는 이격선이 있는데, 여기서 기준가 105 이상이면 5% 이격,
110 이상이면 10% 이격, 115면 15%, 120이면 20%, 125면 25%, 130이면 30%의 이격 차이가 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1번. 네, 그래서 주가가 세력의 행동선,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세력의 이 활동성이 있는 21선을 타고 가면서 21선과 이격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 이격 차이 때문에 이 이격 차이를 이 갭을 메우려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이격도 130을 넘어서면 이격 차이가 몇 퍼센트 나는 겁니까? 자, 여러분들 금방 알려줬어요. 자, 130이면 몇 퍼센트 이격 차이가 보여지는 거예요? 네, 이격 차이는 30%로 벌어진 겁니다. 그만큼 갭이 30%라는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갭을 메우려는 성질이 있다. 이게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어떻다? 최고점을 찍을 때, 주가가 최고점을 찍을 때 130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상한가가 몇 퍼센트예요? 상한가가 30%죠. 이 30%라는 것은 여기에 숨어있는 원리가 있어요. 21선과 30%의 갭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고점으로 본다.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착안해서 이걸 고점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고점으로 보고 고점 매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선을 각 10%별로 기준선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20일의 이격도입니다. 20일의 이격도에서 기준선을 한번 각 10%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110, 추가, 120, 추가, 130까지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10%의 간격별로 지금 기준선을 추가를 했어요. 100개의 기준선, 자, 100개의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격선이 100개의 기준선을 돌파하면 뭐라고 했죠? 주가가 21선을 탄 거예요. 100개의 기준선을 돌파하면 주가가 21선을 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격이 벌어졌을 때 110이면 몇 퍼센트 벌어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답변을 해야 돼요. 110, 오케이. 120, 오케이. 130, 오케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 결론적인 걸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이격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구간이죠.
그러면 이날 이격도의 위치를 보게 되면 130을 넘었었어요. 130을 넘은 이유가 뭐예요? 상한가기 때문에 그렇죠. 130을 넘어섰다는 건 상한가를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고점이다 인식한다고 했죠. 그럼 고점이에요. 물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됐나요? 이격도를 벗어나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얼마 안 가서. 자, 요 부분을 좀 이해한다. 요 부분을 이해한다. 1번. 네. 그러면 여기가 고점 매도예요? 고점 매도가 아니에요? 눌리면서 눌렸고요. 여기까지 눌린 다음에 재돌파를 하는데 이번에는 120을 돌파했어요. 자, 여기 이 구간은 몇 퍼센트의 이격 기준 21선과 벌어진 상태입니까? 네, 20%예요. 30%에서 10%의 눌림을 주고 재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매도하고 이 구간에서는 매수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눌림목에서 이제 매수했어요. 재매수 들어가는 거죠. 돌파했으니까 재매수 10%까지 조정이 나왔으니까 이 갭이 10%가 우리가 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갭만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게 눌림목이에요. 그러면 눌림목이면 재돌파를 했을 때 매수를 하고 이 10% 갭 나오죠. 이게 트레이딩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이 10%의 갭에서 여기서 또 매도를 하는 거야. 30을 돌파했으니까. 이게 바로 고점 매도예요.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됐냐면 또 30을 또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10% 이상 갭은 아니지만 이 구간에서 다시 재돌파를 해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인식을 어떻게 한다? 고점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들어갔으면 여기선 보지 않아요. 언제 봐야 되냐면 이 구간 아래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눌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은 보지 않는다. 그럼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지금 이제 130을 넘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 구간은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게 제가 단톡방에서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이격도 130이 넘어간 것은 안 본다. 이격도 130이 넘어간 건 안 본다. 언제 본다? 130을 벗어나서 조정이 나왔을 때. (130을) 넘어서서 조정이 나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렸던 게 이 기준선이에요. 이격도 고점 매도 기준선. 여기 벗어난 거는 보지 않는다. 떨어졌을 때 본다. 또 여기서 벗어난 거는 보지 않는다. 이게 눌림목이에요. 다른 걸 볼게요. 후콘을 볼까요? 지금 130하고 가까워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기준선으로 나타나진 않는데, 기준선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래도 요 구간 갭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간 5%로 나오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130으로 넘어간 건 보지 않는다. 이런 거는 절대 보면 안 된다니. 여러분들의 어떤 스킬력이 없으면 정치 테마주죠. 정치 테마주야. 이런 건 보지 않는다. 이격도가 130을 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대응할 능력이 없으면 보지 않는데 언제 봐야 된다. 이게 또 기초에서도 나왔던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기준봉에서 기준봉 안으로 들어왔을 때. 네, 맞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거의 다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가 아니란 얘기. 저처럼 탄핵 전에, 저처럼 탄핵 전에 보는 거예요. 탄핵 전에. 이미 넘어갔어요. 이건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스킬력이 없어요. 언제를 노려야 돼요? 130 이하로 떨어지면서 21선과 갭이 가까워졌을 때.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냐면 또 이렇게 기초 강에서 나왔지만 요 구간이에요. 여기 요 구간이 나의 구간이란. 자, 여기는 지지, 여기는 지켜줘야 될 지지, 그리고 이 구간은 나의 구간. 분할 매수를 하던 뭐 지지고 볶던 한 간에 이 구간으로 들어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상태에서는 보지 않는다. 그거를 이 일일이 보도지표 보지 않고 이 기준선을 보자는 얘기예요. (21선) 아래에 있는 건 보지 않고 21선의 위에 올라왔는데 이격 차이가 21선과 이격 차이가 가까우면 나의 구간이, 나의 손익비가, 보세요. 여기서 매수해서 나의 손익비보다는 21선과 가까워지면서 상승했을 때 나의 손익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이 고점에서 매달려가지고 왜 고점에 물리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여지껏 이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매일같이 고점에 물리는 겁니다. 이 원리를 몰라서 매일같이 고점에 물려요. 뭐 주도주라고 치면서 주도주라고 매수했는데 고점에 물리고, 정치 테마주라서 계속 가서 갈 것 같은데 매수하면 나는 고점에 물리고. 왜 그러냐? 이 원리를 몰라서 그래. 21선과 갭이 멀어지면 이 갭만큼 채워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매물대만으로는 주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개미 털기에 당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넘어서는 것은 보지 않는다. 언제 봐야 돼요? 조정이 나왔을 때, 눌림일 때, 나의 손익비가 10% 정도 났을 때, 나의 손익비가 내가 여기서 사서 10%의 손익비를 볼 수 있는 자리. 어떤 자리냐? 바로 이런 자리예요. 나의 손익비를 보는 자리. 나의 손익비를 보는 자리. 어떤 자리냐? 나의 손익비가 있는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매도하는 자리. 그래서 이 고점 매도 신호를 있죠. 고점 매도 신호. 두 가지로 나왔었죠. 이거에는 번호로 되어 있나? 이건 아니고, 이거는 다른 원리고, 이격도로 보는 고점 매도가 있었죠. 요건가, 요건가 뭐예요? 이것도 아닌데. 이건 다른 원리고. 지웠나? 이것도 아닌데. 이것도 아니고. 요건가 그래요. 고점 분할 돈.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강의에서 했었는데, 그죠? 자동차보. 끝이가 바뀌어가지고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PC가 바뀌어서 매도라는 거. 네. 아이로님 감사합니다. 여기 링크가 있어요. 보면은 멤버십 데일리 기초 강의에서 이 고점 매도하는 방법, 이격도 보조지표를 사용해서 고점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원리만 설명할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이격도 20이 110을 돌파할 때 1차 매도. 이격도 20이 120을 돌파할 때 2차 매도. 130을 돌파할 때 3차 매도로 해서 고점 매도를 끝내라. 자, 이 원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PC가 바뀌어서 여기에는 그 수식 정보가 없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격도 22, 110을 돌파할 때 1차 매도, 120을 돌파할 때 2차 매도, 130을 돌파할 때 3차 매도로 고점 매도를 끝내라.
자, 보겠습니다. 110을 돌파할 때 21선과 지금 10%가 벌어졌을 때 1차 매도, 2차 매도, 자, 3차가 오면 3차 매도로 끝내란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된다. 1번. 네, 아로님 감사합니다. 자, 이 130을 아직 넘어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기준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준선을 볼 수도 있고 신호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21선과 이 갭이 벌어지는데 이 갭의 이 이격도를 보는 보조지표는 이격도다. 이격도 보조지표다. 그럼 여기서 해당되는 이 가격 이동평균선과 일치를 시키면 얘가 100 이상이면 21선을 100% 좀 올라탄 상태고 얘가 110 이상이면 갭이 10%, 120이면 갭이 120, 20%, 갭이 130이면 30%의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갭에 발생된 부분에서 나의 손익비를 생각해야 된다. 나의 손익비를 계산해야 된다. 분명하게도 고점은 항상 110을 돌파할 때 고점이 나오고요. 120을 돌파할 때 고점이 나오고요. 130을 돌파할 때 고점이 나온다. 확인해 볼게요. 110 돌파했습니다. 고점 나왔어요. 윗꼬리 달면서 떨어졌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10을 돌파할 때 여기서 120을 돌파할 때 여기서 고점이 됐어요. 떨어지죠. 재돌파를 하죠. 여기서 항상 이 10%의 간격으로 이 갭을 만들어지면 항상 고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었다. 그럼 10% 돌파했을 경우에 1차 매도, 20%를 돌파했을 경우에 2차 매도, 3차 매도에서 끝내라.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3차 매수에서 끝내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주르르.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시간이 딱 12시 됐습니다. 자, 444 이해가 되면 이제 444를 누르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쉽게 설명했는데 또 이걸 또 이해 못하면 다음 생에 여러분들 다음 생에 또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도 이해 못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매도 신호 수식 없는 분들 자, 개인 카카오톡 주세요. 지금 좀 시간도 많이 지체됐고 하니까 바로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식 없는 분들
네, 그러니까요. 이제 이해를 못하시면 뭐 다음 생으로 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수십 강의 다 했던 건데 이제 없으면 그럼 좀 수십 강의를 좀 안 보시는군요. 야, 못 받으신 분이야? 지금 이해를 하고 지금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남들 다 받으니까 좀 받으시려고 하는 거지? 자, 기준선은 저 이렇게 설정하세요. 지금 같은 수식으로 해서 원으로 하고 실선으로 해서 이 점선이 보이게 지금 여기 점선으로 보이죠? 이렇게 원으로 해서 점선이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설정하면은 그런 패턴을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라인 내에서 수식 1번과 2번을 해서 하나는 실선으로 하나는 원으로 하면은 요 실선 안에 이렇게 노란 점이 찍힙니다. 이렇게 그러면 좀 시안성이 좀 좋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봉이든 일봉이든 월봉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원리 해석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응용수식이라는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응용수식을 통해서 그 원리 해석을 좀 쉽게 하자는 거예요.
이런 거 볼 필요 없이 원리 해석을 좀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130을 이제 돌파한 걸로만 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수식 관리자에서 이렇게 또 하시면 돼요. 이것도 또 알려주면은 또 이것도 고급 강의에서나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자, 130을 넘어서는 것만 이 원리 해석을 했죠. 고점 매도로. 그러면 이거를 요 기간 값을 다 달리해서 요건 피리어드 1번 그 다음에 요걸 또 달리한다고 하면 피리어드 2번 예?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서 3번에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피리어드 3번으로 바꿔요. 네? 4번에다가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피리어드 4번으로 바꿔요.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4번이죠. 그럼 5번까지 한번 우리가 이제 세 가지만 필요하죠. 근데 세 가지만 필요하니까 여기까지는 할 필요 없겠네요. 세 가지만 필요하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수식 1번에는 130이 아니라 110으로 바꿔요. 네? 수식 2번에는 120으로 바꿉니다. 130이 아니라. 됐죠? 그 다음에 이걸 130으로 바꾼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표 조건 설정을 이렇게 하면 되죠. 피리어드 1번, 피리어드는 다 동일하죠. 그죠? 21선이니까. 여기서 요 기준선 수치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피리어드 1번, 2번 필요 없고, 피리어드는 동일하니까, 이격도 20값이죠. 그러니까 동일하니까, 뭐 피리어드 3번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동일하게 하면 된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수직 검정을 누르게 되면 이상이 없죠. 라인 설정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뭐 원이나 이런 거 설정하지 말고 실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차 매도를 이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할게요. 선으로 바꿔야겠지 이제. 파란색 실선. 네, 2차를 선으로 하고 주황색 실선으로 바꿀게요. 저는. 주황색 실선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3차 매도를 요거는 빨간색으로 바꾸고 실선으로 바꾸면 되겠죠. 이건 그러면 1차, 2차, 3차가 돼 있죠. 자, 수식 검증하면 이상이 없었고, 자, 이거를 이제 한번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꼭 이 3차 매도 이가 만 아니라 우리가 1차, 2차 매도를 기준선으로 본단 말이에요. 신호가 아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지우고 이것도 이거 고급 강의인데 이거 참.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세 선이 나오죠. 한번 볼게요. 뭐 월수가 돌파는 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1선이 이렇게 있고, 자, 파란색이 1차라고 했죠. 그 다음에 주황색이 2차, 3차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산다. 1차 매도 들어갔죠. 1차 매도 들어갔죠. 그 다음에 눌렸을 때 산다. 자, 2차 매도까지 갔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3차 매도에서 끝내면 되죠. 자,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여기 3차 매도로 다 끝났잖아요. 여기. 여기서 사서 1차 매도. 눌렸을 때 여기서 사서 또 매도. 눌려서 갔을 때 또 여기서 사서 또 매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적으로는 이게 막 겹치고 막 이런 부분 때문에 헷갈려요. 헷갈려서 그냥 신호 아니면 최고점에서 매도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선을 사용하는 보다는 또 단선으로 해서 최고점에서 매도를 해라. 그래서 30 이상일 때는 쳐다보지 않는다. 30일 때는 쳐다보지 않고 30 이하로 떨어져서 나의 손익비가 발생했을 때 언제냐? 30에서 120으로 떨어져야지 나의 손익비가 나오잖아요. 30에서 120까지 떨어져야지 나의 손익비가 나오니까 여기를 노리시라는 얘기죠. 여기를 노리고 내가 손익비 10%를 노리고 산다, 매도한다. 요것만 하시면 되겠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2번 눌러주세요. 저도 좀 많이 지치네요, 지금.